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 갭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온 듯 했으나 10시 10분부터 급등이 나와서 1%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도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 증시가 왜 눌렸다가 강하게 반등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하락표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급등이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울러 월말을 향해 가는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들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숏에 대한 약 15분간 이 손절매가 나왔어요. 그런 숏 손절매가 소화된 뒤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클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전일 시장이 하락했을 때 콜옵션 미결은 얼마 증가하지 않아서 오늘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콜 미결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냥 껌딱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초반 1시간 동안은 예상했던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초반이 선물 손절매 15분 동안 그 손절매가 나온 뒤에 지수가 눌릴 때 기관들은 차례차례 위클리 콜 321을 뚜껑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콜 320도 닫는 등 317에서 315선에서 타협을 보려 했죠. 현물 또한 외국인들은 개장 초 1시간 동안은 매도를 하는 등 기본 방향성은 317에서 315이 박스장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전 10시 15분 이후로 홍콩 시장이 강세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빠르게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들어온 선물 비결은 신규 단타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30분 동안 2천억 가까이 집행되면서 위클리 콜옵션을 대량 매도했던 기관들이 놀라서 황급히 손절매를 시작했고, 이것이 상승 흐름의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지수는 12시까지 321선이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숏을 보고 있었던 입장에서 지수 급등의 적잖은 평가 손실을 입었을 텐데 왜 손절매를 안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매매 방법이 다르고 타임프레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파생상품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고레버리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레버리지를 낮춰 매매하든지, 또 네이키드가 아니라 옵션 그릭스를 갖고 전량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지수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한은 금통위가 금 동결했기 때문에 지수가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슈 거리를 찾는 분들이 갖다 맞추기에는 금리 동결이 좋은 재료가 되겠죠. 그런데 금리 동결이 증시에 좋은 재료 맞을까요? 이것 또한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해석이 정답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해석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몫이고 저는 지수를 빠르게 급등시킬 재료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 매수,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을 관뚜껑에 못 박히도록 패댔는데 그것이 부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손절매를 한 것이 간발을 터뜨렸고 그게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재료는 오장 들어서 옵션 프리미엄을 정리한 때가 되면 희석되기 마련이죠. 또한 그동안에 발행된 옵션이 클래스별 평균 단가 곡선을 보면 이번 물은 325 이상은 너무나도 강하게 관뚜껑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 지수를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난 21일까지의 수렴 구간 이상으로 들어올리려면 이 정도 재료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틀린 것일 수 있으니까 제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오면 당연히 포지션을 줄이든 해지를 하든 하겠지만, 자신이 포지션만이 아닌 마켓 메이커들이 포지션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방향을 바꾸기에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로 포지션을 손절하거나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가 손실을 얻어맞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오후장 들어서 홍콩 시장이 강하게 밀렸는데도 우리 시장은 기관들이 위클리 풋옵션을 무려 7만 계약이나 때려놨죠. 그래서 317에서 315 구간이 아니라 320으로 위로 올려서 껌붙이기로 포지션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고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놨는데, 특히 오전 10시 이후로 단타로 들어온 선물 매수들이 점심 이후에 조심스럽게 롱 포지션을 모두 먹튀어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이 이해관계 때문에 지수가 밀리지 않았다고 봐요. 물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기관들이 오전장에 위클리 콜옵션을 손절매하면서 먹은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풀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만약에 지수가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그 지수를 다시 진짜 민다, 그러면 풋옵션 매도 친 걸 다시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싸대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차라리 그냥 현물로 잡아놓고 옵션을 꽝 시키는 게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밀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소설 쓰고 앉아있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마켓 메이커들이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그 HFT 로직이라든지 전체 그 그릭스 관리하는 로직을 저는 본 사람이거든요. 본 사람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를 소설로 받아들이신 분들한테는 대체 할 말이 없어요. 여하튼 자 오전장이 상승세 베이시스도 개선되고 했지만 프로그램 매수는 얼마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후장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도 했죠. 시장에 들어온 매수세가 단타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야 한바탕 흔들었다 쳐도 먼슬리 옵션은 나름 정직하게 움직였는데요. 지수가 올라왔을 때 콜옵션 비결이 고르게 증가했고 그에 비해서 풋옵션이 비결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여전히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체 미결 증가 수량을 보면 콜 클래스보다 풋 클래스의 미결 증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풋 미결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세계를 열어드릴게요. 미결은 단순히 전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델타 가중치를 부여해서 봐야 돼요. 낮은 델타의 미결 증가는 사실 의미가 없죠. 여기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차트 보고 제가 뭐 포지션 잡고 배째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포지션은 그대로 숏 오버했어요. 그래서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지 이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모멘텀이 있었다기보다는 유럽 증시에 대한 매도자가 없어서 그리고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유럽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미국 증시가 유럽 마감하고 나서도 30분 동안 나름 강한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도 유럽 지수 선물들은 고가에서 잘 버텼습니다. 2월이 거래일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시장 증시 참여자들은 수익률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유럽 시장에서는 묘한 변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로존 장기 채권에 제법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시장에서 구리가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힘을 못 쓰더니 유럽 세션에서 본격적으로 부러지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마감할 때까지 무려 마이너스 3%를 스트레이트로 밀어서 톤당 9,000달러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의 그 유럽 증시 강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를 근거로 됐었죠. 같은 맥락으로 원자재들도 강세 베팅을 했어요. 근데 기름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애당초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산업금속은 그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수요일부터 부러지기 시작해서 어제는 도저히 못 버티고 스탑로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물가를 내리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채권 매도는 계속 부담스러웠던 텐데 이 미국 미국 신규 수납 수상 건수 이게 또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채권의 마지막 스탑로스가 나오자 그거 싹 받아먹고는 유럽 국채 선물이나 미국 국채 선물이나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도 지금 거래일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채권 익스포저를 줄여놓은 쪽에서는 살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내일 그 PCE 물가지수 나오고 더 이상 채권이 빠지지 않거나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수급 요인으로 채권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 시장은 의미 있는 거래가 없어서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고 기름 하나만 더 보면 유럽 세션 들어서 기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러시아가 공급을 축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슈팅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본장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후 1시에 원유 재고가 764만 배럴 증가로 컨센서스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 뒤로 또 살살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 이후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76달러까지 상승했는데 그냥 그 어떤 추세가 나오지 않고 저가 매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펀더멘털 그러니까 재고 증가를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일 눌렸던 4월, 6월 선물 스프레드도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은 부담스럽긴 맞지만 아직은 의미있게 방향성이 위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그 기름 옵션 프리미엄 아직도 부담스러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추세 상승 전환은
저는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점진적 상승을 보여서 나스닥 선물은 12,26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무리 엔비디아가 이 프리마켓에서 1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지만 조금 과다한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개장 후에 엔비디아는 분명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수 선물에서 조심스럽게 매도가 쌓이고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에 조심스럽게 또 매도가 쌓이는 데다가 그동안에 시장을 방어했던 테슬라에도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수가 한 15분 동안 50포인트 정도 눌리게 됩니다. 물론 현물 기준으로 하면 나스닥이 1.2% 가까이 갭상승을 한 것이므로 차익 실현이 매도가 나온 것 좀 자연스럽긴 했죠. 그런데 첫 15분이 조정 이후 재차 상승이 나올 때도 계속해서 12,250선 이상에서는 매도가 쌓여요. 결국에 지수가 0시 이후에는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1.8%의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나스닥이 스트레이트 하락으로 전일 기록한 저가도 갱신한 등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근데 의외로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 약간 플러스가 나는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아무런 뉴스 플로우가 없이 엔비디아가 버티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빠르게 나온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미국만 눌렸지 유럽 지수 선물은 마이너스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심스러운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미 변동성이 죽기 시작해서 지수 반등폭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과하게 죽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구간에. 그리고 새벽 3시에는 그 미국 7년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이게 7년 국채는 10년 같은 기준물도 아니고 그래서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약간 높은 수익률에 이제 낙찰이 됐기 때문에 해지성 매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 나오고 나서 다시 채권이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수도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살살살 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 40분? 그 뒤로는 이제 장중에 진입했던 숏들이 아 이거 오늘 숏 아니나 보다 하면서 청산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당겨 올리기 시작했고 일봉상 긴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수 반등이 실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저는 금요일이 주봉 마감일에 추가로 양봉이 또 나오게 아주 그것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이 2%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저는 20%쯤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우선 오후장이 반등이 모든 종목이 고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 바스켓 매매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현물 매수세는 없었다라고 봐요. 그 S&P 지수 또 4,000포인트를 두고 콜옵션 처음에 눌렸죠. 나중에는 풋옵션이 눌리면 번갈아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파생상품 시장이 움직인 것이지 어떤 현물 시장에서 뭐 적극적인 방향성 추구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미결제 확정을 보면 위쪽으로는 단단히 닫혀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PC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S&P 4,000포인트에 수렴하거나 혹은 뭐 아래쪽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매크로 보는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를 뭐 이렇게 시원찮게 여기느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제 지표라는 것은 어떤 공식이 있어서 물가 지수가 뭐 컨센서스보다 높으면 주가 밀리고 채권 밀리고 이런 식으로 늘 공식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자신이 해석이 올바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쏠려 있다. 그럼 또 그에 반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뭐야 이 법칙 같은 건 없냐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이렇게 법칙 같은 건 없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최근의 지표 해석에 대한 뭐 무게감이라든지 또는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인데 이제는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한 주가 하락 이런 해석이 전 깨져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PC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뭐 채권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채권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저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주가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눌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도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 종목들 보면 대부분 그동안에 뭐 계속 눌려왔던 종목들이 오후장에 인덱스 매수로 올라온 것이지 강세를 지속하던 중에 막 올라온 것들 그거는 그렇게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 뭐 모더나 같은 주식들은 어제 아주 부활 불가능하게 부러져 버렸죠.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완전히 부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금요일에 어떤 이유가 됐던 종가까지 뭐 플러스 1.5% 이상 올라준다. 그러면
시장은 더 긴 그림으로 봐서 다시 뭐 12,000에서 12,750이 박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1월 이후로 강한 추세 반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지막 상승 랠리를 강하게 뻗어나가는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여하튼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시 11,500선 혹은 그 이하로 계속 눌릴 것으로 보고 대응 중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조심스러운 눌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홍콩 증시가 눌려서 마감한 이후에도 미국 세션 들어서 중국 ADR들이 제법 세게 밀렸죠. 그 홍콩 증시는 지금 선물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항생 기준 그 2만 포인트에 피닝을 시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 이 금요일에 아시아 세션에서 저는 추가 하락 예상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이머징 인덱스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머징 바스켓 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제가 숏포지션 크기가 굉장히 살벌한 뭐 굉장히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살벌한 델타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해도 숏 델타를 추가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수가 315선에 근접하면 풀레이쇼 스프레드 비율을 늘릴 계획인데 여하튼 추세 상승 같은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수급이 됐던 무슨 이유가 됐던 시장이 324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콜옵션에서 굉장히 큰 환매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잘못 봤다라고 보고 상당량이 숏 포지션을 손절매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별다른 매매 없이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숏마인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가 지금 워낙 강세인지라 미국 지수 선물이 유럽 세션에서 추가 상승하거나 또는 유럽 마감 무렵까지는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공격적인 숏을 쌓기보다는 장중 매도와 청산을 반복할 계획이에요. 참고로 미국 국채 선물 옵션 만기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PC 물가지수 발표에 채권이 강하게 움직이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사고가 날 가능성보다는 그냥 어이없게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10년 국채 풋옵션 매도를 좀 쌓아볼까 해요. 절대적인 매력이 있는 가격대에 왔다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지표에 대한 민감도도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채권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채권 콜옵션 매수보다는 채권 풋옵션 매도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어제 시황에 대해 몇몇 분들이 날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터득한 것들은 그게 뭐가 됐든 존중할 것으로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슨 도덕책에서 나오는 소리 하시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시장에서든 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서든 늘 배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댓글창 닫지 않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댓글 삭제도 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 영상에 건전한 댓글이 좀 달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